이번 시간에는 바다마다 온도가 다른 이유라는 지문을 갖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첫 문단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죠. 첫 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다음 문단에서 그 화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 문단 봅시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서 40도인 북극은 아주 춥네요. 육지가 아니에요. 북극점 주위에 펼쳐진 넓은 바다래요. 바다이며 북극의 얼음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북극은 바다예요. 그런데 기온이 낮기 때문에 결빙, 얼음이 얼어서 육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육지가 아니고 북극은 뭐예요? 바다예요. 북극이 어디예요? 자,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는 뭐예요? 지구의 위치를 평면으로 펼쳐놓고 중심 부분을 적도라고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도는 여기가 적도 부근이 위도 0도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15, 30, 60, 30, 60, 90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예요? 추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적도 0도를 중심으로 남쪽, 이쪽은 남쪽이죠. 이쪽은 북쪽이에요. 즉 이렇게 위도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아지죠. 왜냐하면 적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1년 내내 뜨거운 곳이라는 거죠. 기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와 달리 적도 부근의 남태평양은 1년 내내 스쿠버 다이빙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바다이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죠? 따뜻한 바다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해수의 온도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자, 적도가 우리 지구의 평면으로 봤을 때 중심인데 이곳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비추는 곳이죠. 게다가 해수는 뭐야? 바닷물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적도 부근의 바다는 수온, 바다의 온도가 높고 이렇게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 고위도 지방일수록 해수의 온도는 낮다. 즉 수온은 낮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지구로 돌아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적도 지방에서 가장 많고 태양 에너지의 양이 여기서 가장 많죠. 적도 부근.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므로 뭐가 줄어들어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져.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다 겉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바다 윗면의 수온이 이 위층은 높고 바다 밑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적도 부근의 바다의 수온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저위도가 되는 거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낮아진다. 그러면 이 저위도는 우리가 적도 0도라고 하고요. 30, 60, 90, 30, 60, 90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 30, 60, 60이에요. 그러면 적도보다는 위도 30도에서 기온이 더 낮다. 60도는 더 낮다. 90도는 더 낮겠죠. 자, 그러면 적도가 이제 위도 0도겠죠. 30도면 우리가 이제 온화한 기후라고 하죠. 기온이 적당한 곳. 60도 이상이면 그러니까 30에서 0에서 30도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약간 더운 지방. 30에서 60도는 조금 쌀쌀한 지방. 60도 넘어가면 추운 지방인데 66도 이상을 북극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북쪽 지방이니까. 남쪽 지방에서 66도 이하는 남극 지방이라고 해서 아주 추운 곳이죠. 그런데 이 문단에서 말하길 북극은 육지가 아니고 얼음이 얼은 곳. 그러면 남극은 뭐예요? 육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럼 1문단 정리해 볼게요. 의도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 의도에 따라 해수의 온도, 수온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요? 바로 저의도에서 고의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해수의 온도도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수온은 의도에 따라 변하는 걸 1문단에서 얘기했는데 수온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한대요. 그것은 수심은 뭐야?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도 변한다. 바다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는 전달될 수 있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다 표층에서 멀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겠죠. 해수는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수온 분포에 따라 3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해수면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비교적 높겠죠.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잘 섞여요. 바람이 섞이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일정한 수온을 유지해준대요. 이를 혼합층. 그러니까 혼합층이 뭐가 가장 높다? 수온이 가장 높다. 수온이 뭐니까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해수면 부근이니까요. 해수면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가 잘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 수온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면 더 잘 섞여서 수온이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층 아래에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 층을 뭐라고 한대요? 수온 약층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수면이 있으면 맨 위에 층은 혼합층. 이 혼합층은 수온이 높고 그 밑에 층은 수온 약층이니까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대요. 자, 수온 약층은 아래쪽의 수온이 위쪽의 수온보다 낮아. 해수가 잘 섞이지 않아. 해수가 섞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섞이지 않아서 수온이 낮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맨 위에가 혼합층이고 중간층이 수온층인데 맨 밑에가 심해층이래요.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이 혼합층과 심해층 간의 에너지 교환을 막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이 심해층은 기온이, 수온이 더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보다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해층. 바람이나 햇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심해층이 있다. 이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 즉 햇빛을 받지 못해 수온이 매우 낮고 그 변화가 거의 없어. 수온의 변화가 없죠. 전체 해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자, 뭐야? 심해층은 맨 밑에 바다 깊은 층을 말하는데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 수온이 낮고 변화도 없어. 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낮고, 그런데 이 심해층이 전체 해수의 약 80%를 차지한대요. 자, 그러면 얘를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에 따라 뭐뭐로 나눈다고요? 맨 처음에 혼합층, 그 다음 중간층인 수온 약층이 뭘 차단해요? 혼합층과 심해층을 차단해요. 그래서 맨 밑에는 심해층인데 수온이 가장 높은 게 혼합층, 낮은 게 심해층이라고 말했고요.
심해층은 기온이 매우 낮아요. 왜요? 바람과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네요. 3문답 봅시다. 이러한 해수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다. 해수, 바닷물, 그러니까 화자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 1, 2문단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3문단부터는 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를 염류라고 한다. 염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염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이 그 다음으로 많다. 염류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 것을 염류라고 했는데 이 염은 뭐예요? 짤염, 그래서 소금이라는 뜻이죠. 짠맛이 나는 모든 것을 염류라고 하는데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이 가장 많대요.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 밖에도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염분은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 이다. 이는 바닷물 1kg의 염류 35g이 녹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염류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염류 3문단 오른쪽에 가서 정리해보면 해수의 염류와 염분은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등의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염류라고 하며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염분이라고 했죠. 염분. 그런데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얼만큼? 35 psu라고 한대요. 3문단 봅시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은 어느 곳이든 일정할까라고 물어보고 답을 하니까 문답법의 진행 방식을 쓰고 있네요.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아까 표층이 뭐예요? 겉에, 겉면. 염분 분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염분의 표층 분포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변한다. 표층은 왜 그럼 다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문단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정도, 바람의 정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수온. 바다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표층의 염분 분포도 달라지는데 그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한다. 왜 그럴까요?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 흘러드는 담수의 양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강수량은 비가 내리는 정도고요. 증발량은 바닷물이 기체가 되어 위로 올라가는 정도, 그걸 증발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차이, 그 다음에 담수는 뭐예요? 염분이 없는 물이라고 해요. 그럼 염분이 없는 물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바닷물은 염분이 있다고 했고요. 강이나 호수 따위와 같은 곳에 있는 물은 염분이 없는데 그 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담수라고 하는데 전 세계 바다 표층이 뭐야? 바다 겉면, 해수면이라고 했죠. 위에서는 해수면 표층, 바다의 표층 같은 말입니다. 염분 분포가 표층에선 달리 나타나요.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 담수의 양에 따라서 다르대요. 또한 해수는 영하 이하로 떨어져 얼게 되면, 즉 기온이 낮아지면 염분이 높아지고요. 빙하가 녹아 물로 변하면 염분이 낮아진다. 빙하가 녹아 물로 변한다.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염분은 낮아진다. 이 비례관계를 표시해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표시를 하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의 표층, 즉 해수면의 염분 분포도가 세 가지에 의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의 비례관계를 확실히 체크를 해두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비례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례관계를 따져볼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담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정보가 뭐냐면 해수 바닷물은 영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염분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으면 염분의 분포도, 즉 농도죠. 농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담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실히 체크해 두고 갑시다. 만약에 지역이 어디라면 적도 부근이야. 적도 부근이라면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면 염분 농도가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낮으면 염분 농도가 높은 거니까 적도 부근은 염분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계절도 역시 기온이 낮으면 염분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니까 여름에는 염분이 높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은 거니까 염분의 농도가 낮은 거고 겨울에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네요. 담수 정도, 담수는 뭐예요? 소금기가 없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담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소금기가 없는 물이 소금기가 있는 물과 섞이게 되면 염분의 농도는 당연히 낮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본 거예요? 염분 분포도에 대해서 본 거예요. 바다 표층의 염분 분포도는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담수 정도에 따라 다른데 결정적 힌트가 뭐예요? 기온이 낮으면 염분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이 기온에 따라서 염분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뭐예요? 염류들 사이의 비율. 그러니까 아까 염류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했죠. 어떤 염류가 있대요?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도는 35 psu라고 했는데 이 비율은 일정하대요. 어느 바다에서든지. 자, 이를 뭐라고 한대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대요. 이는 왜 이렇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 나타난대요?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기 때문에 염분의 비율은 뭐하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자, 오른쪽을 보면서 3문단 정리해 볼게요. 해수의 염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강수량, 증발량의 차이, 담수의 유입, 또 해수가 녹거나 빙하가 녹는 정도 등이 해수의 염분 분포에 영향을 주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의 뭐는 비율, 분포니까 비율이죠. 비율은 어느 바다에서나 일정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른 염분의 분포도를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의 농도는 짙어질까요? 옅어질까요? 증발량이 많다는 것은 바닷물이 기체로 변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면 염분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해지겠죠. 이해가요?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염분의 분포도가 강해지고 강수량이 많아요. 강수, 비가 오는 양이 많으면
바닷물, 염분이 있는 곳에 염분이 없는 그러니까 비가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해수의 염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것은 표층 염분 분포고요. 표층이라는 것은 해수면을 말해요. 그러나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느 바다에서나 일정하대요. 왜 그래요? 자, 표층, 바다 겉면, 해수면은 염분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뭐에 따라서요?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강수량과 증발량에 따라, 담수의 정도에 따라 표층은 달라지는데 저 밑에 층, 우리 일문단에서 말했던 바다 및 심해층의 염류 비율은 똑같대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면서 섞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 표층의 염분 분포도는 달라지지만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정하다고? 3문단에서 나왔죠.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고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밖에 염류들이 같은 비율로 있대요. 그러나 표층의 염분의 농도는 달라진다. 뭐에 따라서 지역, 계절, 강수량, 증발량 또 담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 1번.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위도에 따른 해수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했죠. 적도 부분. 즉 위도가 0인 부분은 햇볕의 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맞는 말 2번.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 나왔죠? 깊이가 깊을수록 수온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4번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염분비 일정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순환하고 섞이기 때문이라고 나왔고요. 5번 염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왔죠. 지역, 계절, 강수량, 증발량, 담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5번, 그 다음 2번 한번 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위도의 바다일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을 많이 받는다. 직접 받아서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여 수온이 낮아진다고 했고요. 해수면 부근, 즉 표층, 바다 표층 의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일정한 수온을 유지한다. 바람이 계속 섞이게 하니까 맞고요.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라고 했죠. 거기서는 물질의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물질의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맨 위의 층인 혼합층과 맨 밑에 층, 심해층을 차단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틀린 말인데 맨 위에 거 1번을 제가 아까 잘못 봤나요? 한번 다시 봅시다. 고위도의 바다일수록 고위도의 바다는 햇볕의 양이 적은 곳이죠. 태양 에너지의 양을 적게 받는 거 맞네요. 그래서 수온이 낮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5번 바닷물의 짜고 쓴맛은 염류 중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맞죠? 가장 짠맛 염화나트륨, 가장 쓴맛 마그네슘 맞죠?
낮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절 여름이 염분이 당연히 낮겠죠. 기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수량은 많아지면 염분의 농도는 낮아지죠. 증발량이 적어야 염분이 많은 거고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적은 거죠. 담수가 많으면 염분이 적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2번 하천수나 지하수의 유입량. 이게 하천수나 지하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담수, 소금기가 얻는 물. 유입량이 적은 바다면 염분이 낮게 나타나겠죠.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보다 바다의 중앙 부분에서 염분이 낮을까요? 염분이 높겠죠. 왜? 담수가 적으니까.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하천수나 지하수의 유입량이 적으면 염분이 높네요. 염분이 높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건조한 기후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면 염분이 높게 나타나겠죠. 해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해빙이 뭐야? 물이 녹는 정도죠. 즉 얼음이 많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돼요? 염분은 낮게 나타나고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은 염분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적용 문제예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 결과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자, 염분이 30psu인 해수 1kg을 가져와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는 염분이 30psu인 해수 1kg에 담수 500g을 투입했대요. 가는 담수 500g을 투입했고, 그래서 물이 불어났고요. 나는 원래의 조건에서 증발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났으니까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었겠네요. 그러면 증발이 일어나서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염류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고, 담수, 짠 물이 아닌 게 들어왔으니까 염류의 농도는 낮아지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1번 가는 담수의 유입이 일어났으나 염분은 변화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담수가 있으면 염류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가는 담수의 유입이 일어나면서 가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그죠? 전 세계에서 똑같이 염류의 비율은 유지돼야 돼. 해수면에 있는 염분의 농도만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나는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염분이 높아졌겠죠. 나는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가나 모두 염분 변화와 무관하게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한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바다마다 온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바다마다 온도가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바람과 태양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결정이 된다고 했네요. 그 다음에 3, 4문단에서는 염분의 농도가 표층에서는 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염분의 비율은 온 바다가 일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바닷물이 어딘가로 다 빠져나갔다고 라는 질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